이번에 너희 집값 2배로 뛰었다며? 내가 요즘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2배나 올랐어. 내가 우리 둘째하고 이야기 다 해놨다. 형이랑 형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 너희 집값이 2배나 올랐으니까 그 집 팔아서 우리 불쌍한 둘째 위자료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것 말고 대안이 어디 있니? 안 그래? 돈 3천만 원 너희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잖니. 상간남 소송에 걸려서 애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형이랑 형수가 도와줘야지. 응? 거실. 햇살이 쏟아지는 통 유리창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3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말투. 돈 3천만 원이 저희한테 부담이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황당한 요구에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신데요. 그 말은 당장 집 내놓고 이사갈 곳도 알아봐야 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왜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무슨 내 마인드가 그렇게 부정적이야? 응? 너는 지금 네 시동생이 완전 망할 판인데 가족인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이상한 핑계 대지 마라. 요즘에 집 팔기도 쉽고 전세도 금방 구하잖니. 내가 다 알아봤다.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듯 말하며 마치 제가 무지한 사람인 양 몰아갔습니다.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줄곧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쉬더니 이내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비겁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대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 제가 저러고 있으면 엄마도 나도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우리 지금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으니 팔면 남는 돈으로 제 위자료 갚아주고 이사 가면 되잖아. 당신 그 이제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꼭 이 동네 안 살아도 되잖아.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면서. 이번 기회에 집 팔아서 위자료 갚고 이사도 가면 되겠네. 그럼 엄마 마음도 좀 편하고 다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치?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가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이 도와주라는 명령처럼 들리더라고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액수도 기가 막히지만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팔아 마련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렵게 모아서 산 집이잖아. 우리가 이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었어? 그걸 팔아서 도련님 위자료를 갚아주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지금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언제나처럼 내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 말하는 모습이 불쾌하다는 듯 화를 내셨습니다. 상의가 없다니? 지금 상의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랑 상의한다고 오늘 여기 온 거잖니. 그리고 너는 형수가 돼서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그리고 어디 시어머니 옆에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따지면서 목소리를 높여? 얘 가족 아니니? 둘째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할 수 있니? 3억도 아니고 3천. 응? 솔직히 너희 형편에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니. 누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하는 건지 집값 오른 거 알고 왔는데도 돈 한 푼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 얘. 에휴. 어머님,
3천만 원은 저희에게도 부담스러운 큰돈이고요. 심지어 집을 팔아서 마련하라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집을 왜 도련님 위자료 때문에 팔아야 하냐고요. 그건 명백히 도련님의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왜 저희가 그 책임을 져야 하죠? 책임? 뭐, 네 시동생이 범죄라도 저질렀다는 거니? 왜 말을 그따구로 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젊은 애가 연애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어머님, 이건 단순히 연애하다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유부녀랑 바람을 피웠고 그쪽 남편한테 걸려서 상간남 소송당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도련님 책임이죠. 왜 저희 부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 집을 팔아서 갚으라는 말씀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고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너희가 형이고 형수니까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넌 걔가 위자료 해결 못해가지고 더 나쁜 꼴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니? 정말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시동생의 문제에 대해 의논하자고 졸랐거든요.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면서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단순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어요. 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애타게 전화를 했는지 몰라. 당신이 그래도 형수인데 시동생 문제도 신경 써야지. 한 번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엄마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테고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지 뭐. 내가 옆에서 잘 말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돕는 일은 없도록 할게. 엄마가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결국 남편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의논을 하자는 건지 몰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거듭 확인을 했어요. 여보, 당신도 진짜 무슨 일인지 몰라? 말도 안 되게 큰돈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 그런 건 안 도와줄 거야? 이건 분명히 해?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겠어? 그냥 엄마가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고 당신이 엄마한테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면서 위로만 해주면 돼. 내가 중간에서 다 조율할 테니 걱정 마. 그렇게 믿었던 남편의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어드린 따뜻한 차도 마다한 채 거실에 앉자마자 대뜸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 표정은 마치 세상의 온갖 비극을 혼자 짊어진 사람 같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제 집을 팔아 자기 아들 위자료, 그것도 상간남 소송 걸린 위자료를 갚게 만들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둘째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만 큰 사고를 쳤지 뭐니. 연애를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여자가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네. 얘는 몰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유부녀랑 바람난 게 돼버렸고 상간남 소송에 걸렸지 뭐니. 아휴, 세상에 내 자식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위자료로 글쎄 3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얘가 워낙 순진해서 홀락 넘어간 거지 뭐. 다 그 여자가 꼬리 쳤을 거야. 우리 둘째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 걔가 얼마나 착한데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순진해서라는 말로 시동생의 명백한 불륜행위를 옹호하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역겨웠거든요. 유부녀와 바람 피운 상간남이 무슨 약자라도 되는 양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처음엔 시동생의 만행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나마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상간남 소송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의논을 하자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헛소리에 그 안도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보니까 너희 아파트 시세가 2배나 올랐다더라. 그래서 내가 둘째한테 다 이야기해놨어. 형이랑 형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둘째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걔가 여유가 없잖니. 그러니까 너희 아파트 팔아서 우리 불쌍한 둘째 위자료 좀 해결해주면 딱 좋겠다. 저도 처음엔 좋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저희 계획에는 전혀 없는 일이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기는 뭐가 갑작스러워? 가족끼리 이런 건 원래 같이 해결하는 거야.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짓을 보냈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네. 여보, 이런 일은 가족끼리 같이 해결해야지. 소송당한 것 자체로 애가 많이 놀랐을 건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 아휴, 진짜. 엄마, 그래서 성식이는 좀 어때요? 아휴, 어떡히는. 애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왔는데 아휴, 진짜 그거 못 볼 꼴이다. 못 볼 꼴이야.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엄마도 힘드시겠어요. 아휴, 운이 안 좋았네 진짜. 여보,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나하고 이야기했잖아. 우리 절대로 이런 일에는 돈 안 보태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바꿀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에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분노가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제 피와 땀으로 이룬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쉽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진짜 뻔뻔하다 생각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가족이니 돕는 게 당연하다면서 설득을 당한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진짜 그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더 고집 부리지 마. 지금 나나 엄마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냥 딱 이번 한 번만 우리 동생 도와주자. 엄마도 성식이도 우리도 다 편해질 거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사람이 그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양 저를 몰아세웠어요. 여보, 내가 무슨 고집 부린다는 거야? 이건 고집이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대체 그놈의 불륜 때문에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메꿔야 하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아까부터 듣자니? 넌 내가 왜 그렇게 남편 기를 죽이니? 아, 원참.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너는 어쩜 이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는 거니? 너는 네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네 빼만 불릴 생각인 거니? 부부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도대체 요즘 애들 생각은. 아휴. 어머님, 제가 언제 제 배만 불린다고 했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련님이 잘못을 한 건데 왜 저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뭐? 애도 아니고 성인이라고? 얘, 너 지금 성식이 무시하는 거지? 아주
얼마나 시댁이 웃었으면 시동생한테 애 같다고 하지를 않나? 아유, 진짜. 아이, 엄마, 그만하세요. 당신 진짜 이러기야? 다 필요 없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내 생각이 어떤지 말했어. 가족 일이니까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만약 이번에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 뭐 이게 남의 집 가족이야? 그럴 거면 이혼해.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뭐? 이혼?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거든요. 너무 놀란 마음에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는데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표정 속에서는 일말의 미련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폭탄 선언.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는 끔찍한 파국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표처럼 느껴졌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이 꺼낸 이혼이라는 한마디는 해방감을 주었고 제가 억울해하는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의 편인 남편한테 더는 아무런 기대도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수야,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다.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네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네네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뭐가 잘못됐네, 옳지 않네 하니까 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거잖니.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나면 이혼이라는 말을 했을까? 너 진짜 반성해야 돼.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남편의 비겁한 얼굴도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고 그와 동시에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사실 저는 명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활약했었죠. 하루하루가 열정으로 가득 찼고 회사에서 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몰두했고 동료들과 함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 일과 커리어를 사랑했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첫 소개팅 자리 그리고 이어진 만남 내내 남편은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는 그 모습에 저는 사랑이라는 빛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을 때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퍽퍽한 일상의 단비와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누구보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더라도 당신의 날개가 꺾이는 일은 없을 거다. 당신이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말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고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던 남편은 결혼 후 돌변했어요.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었고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앞세워 우리 부부의 삶에 너무나 깊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식습관부터 제 옷차림,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우리 둘째는 어쩜 저렇게 영화배우같이 생겼는지 몰라. 진짜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조각같이 잘생긴 애가 나왔는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시동생의 외모를 칭찬하며 그 잘생긴 얼굴값만 제대로 했다면 벌써 재벌 사위라도 되었을 거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시동생은 외제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크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저 번듯한 얼굴 하나만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약속은 늘 밥 먹듯이 어겼으며 실속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량에 가까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에게 아주 극진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고 시동생은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는 게 어떠세요? 자꾸 어머님께서 돈을 갚아주시니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내 마음을 알지. 아니다. 자식 낳아도 내 마음은 모를 거야. 저런 잘생긴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하든 시동생의 이야기로 흘렀고 이런저런 간섭이며 시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펼치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던 남편은 자기 집 식구 편을 드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줘. 그거 조금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엄마가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닐 거야.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괜히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남편은 오히려 제 날개를 꺾으려 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가는 날을 미루거나 온갖 시댁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자고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바꿔달라, 새 옷을 사달라,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등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저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에 김치냉장고 바꾼다는데 우리가 보태주면 안 될까? 엄마도 힘들게 사시는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여보, 지난번에 에어컨도 사드리고 냉장고도 바꿔드렸잖아. 그것도 얼마 안 됐는데 김치냉장고를 바꾸신다고? 매번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가전제품을 바꾸고 싶으시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아이, 뭐 어때? 엄마잖아, 엄마.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엄마가 기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밖에 더 있어? 도련님도 있잖아. 뭐 사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건 다 우리한테 하면서 정작 아끼고 사랑하는 건 도련님이지 뭐. 당신은 그런 거 괜찮아? 서운한 적 없어? 뭘 서운해.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애야? 내가 장남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성식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 엄마한테는 성식이가 좀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자. 응?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장남 중에 장남이고 저는 계산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요즘 성식이 일이 어렵다네. 경기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잘 되기만 하겠어. 어려울 때 그걸 버티고 견뎌내는 것도 경험이지 뭐. 당신은 당신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이고 당신이 형수고 손윗사람이잖아. 마음을 좀 넉넉하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남편한테는 늘 엄마와 동생이 우선.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어진 결혼 생활. 저도 사람이다 보니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갔고 그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제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꿈꾸던 명문대 출신 디자이너로서의 자아를 버릴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결혼 생활의 불행 속에서 제 꿈과 열망은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모하다면서 주변에 만류도 많았지만 제 안에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어요. 당연히 창업 초기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은 성장하며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자였어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인생을 개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2배나 올랐으니 팔자고 난리를 치던 그 아파트도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거였습니다. 됐어. 다 필요 없어. 이번에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이혼하자.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이혼해 그냥. 그날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충격이라기보다 잃어버렸던 저의 진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느껴졌거든요. 비로소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설레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여보, 이혼이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그거 진심이야? 아이고, 너희 둘 다 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거니? 성수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꺼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넌 방금 그 말 마음에 담을 필요 없다. 지금 네 남편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네가 계속 따박따박 지적을 하고 납득이 안 간다느니 하니까 홧김에 나온 말이지. 그만들 해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노려봤는데 그 눈에는 이미 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홧김에 나온 말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당신 솔직히 그동안 내가 엄마나 동생 문제로 당신한테 말 한마디 편하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매번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당신은 매번 자기만 생각하고 매번 남 대하듯이 대하잖아.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태평하게 진정하라는 말이나 하고.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당신처럼 냉혈인간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삶을, 그리고 부부로서의 우리 삶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혼이라는 말에 당황한 시어머니가 그 상황을 덮으려 했지만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이혼거렸고 속으로 잘됐다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척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어머님 말씀이 맞지.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여보도 알고 있잖아. 솔직히 도련님 문제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매번 사고 치는데 식구들이 다 수습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나를 냉혈인간 취급을 하니까 솔직히 속상하고 이혼이라는 말은 너무 충격이야. 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왜 말이 그렇게 되니? 처음이 아니라니. 너 지금 멀쩡한 애를 무슨 상습범으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 솔직히 상간남 소송은 처음이지만 도련님이 예전에 자잘한 사기 사건이나 음주운전 문제랑 벌금 같은 거 그때마다 매번 도와달라고 했고 어머님을 포함해서 다 저희가 수습해줬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너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아까 성수가 이혼이란 말한 건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네가 내년 인간이라는 건 꼭 맞는 말 같다. 가족끼리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성식이 사고친 거? 당신 그때마다 마지못해 도와주는 척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알기는 해? 나도 매번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비참했다고.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될 걸 뭘 그렇게 투덜거려? 당신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어. 솔직히 남편의 비난에 억울했고 그동안 수습해준 걸 생각하니 배신감에 폭발을 할 것 같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냉철한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나한테 카드를 준 건 너잖아. 이혼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손에 쥐어졌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걸 고민해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자. 저는 마음을 다잡은 뒤 다시금 발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나는 나밖에 모르는 냉혈인간이었나 보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값 올랐으니 이 집 팔아서 위자료 해결해주면 되는 건가요? 진짜 그러면 저 다르게 보실 거예요? 돈을 써야만 냉혈인간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다니 좀 비참하네요. 어머, 예, 며느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네가 뭘 비참하다고 그래.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너희 집 명의가 며느리 네 앞으로 되어 있으니 네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네, 맞아요. 제 명의로 된 집이죠. 그러니 이 집을 팔아서 시동생의 위자료를 해결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뭔지 알겠고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네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뭐? 생각할 시간? 뭘 그렇게 질질 끌어? 빨리 결정하면 되지. 내가 이혼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와? 예, 성수야, 아서라. 생각해본다고 하지 않니? 너무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나는 근데 정말 우리 둘째 성식이 꼬신 그 여자가 괘씸해 죽겠어. 어떻게 내 아들을 홀려가지고 골치를 아프게 하니? 유부녀가 됐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잘생긴 얼굴에 눈이 돌아가지고 아휴. 물론 성식이가 한 인물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유부녀면 몸을 사렸어야지. 그동안 아파트 팔라는 얘기 때문에 도련님이랑 바람난 그 여자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그쯤 되니 궁금은 하더라고요. 바람을 펴도 왜 하필 유부녀랑, 그것도 가정에 있는데 총각 좋다고 바람을 핀 정신 나간 여자라니. 똑같은 것들 끼리끼리 만났을 거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지만 어떤 여자인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보, 아무튼 나는 이혼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 마음 뭔지 알겠어. 근데 이 집을 파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잖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단번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지금 파는 게 좋은지, 시기가 어떤지, 돈 마련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 저는 깊이 고민하는 척, 갈등하는 척하며 일부러 답변을 미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뒤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동생과 바람이 난 유부녀의 정체를 안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 유부녀,
그 여자는 제가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심지어 저의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우 같은 여자의 교묘한 이간질과 음해로 회사 생활에 애를 먹었었죠. 결국에는 사실을 밝히고 그 여자가 징계를 받게 만들었지만 저 역시 그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었는데 맙소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의 불륜 상대 유부녀가 그 여자였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상황이 선명해졌어요.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저의 삶을 완벽하게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혼 시 저의 권리와 재산 분할,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냉철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결혼 전 재산, 그리고 결혼 후 개인 사업으로 이룬 헌금은 명확한 투교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명백히 낮은 경우 재산 분할에서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결혼 후 회사를 다니며 저축을 한 것과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나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정말 남편의 금전적 기여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남편의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 돈을 끊임없이 지출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시동생의 지난 문제들, 투자 사기와 폭행 시비와 합의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지출했던 수천만 원의 내역들을 빠짐없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이체 기록, 심지어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요구했던 대화 기록까지 꼼꼼하게 모아 변호사님께 드렸어요. 의뢰인분께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종용 발언, 특유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구, 시각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금전적 압박, 그리고 가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 모든 것이 의뢰인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갈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차분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고민을 끝냈고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좀 생각이 정리됐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우리 불쌍한 둘째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도와줄 거지? 응? 저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저는 시동생의 위자료 3천만 원은 물론이고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뱉은 말에 기겁을 했고 남편은 역시도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원도 못 내겠다니. 당신 내가 진짜 농담하는 것 같아? 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당신이랑 못 산다는 거, 이혼한다는 거 진짜야. 당신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살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게 느껴졌죠.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 이 일 안 도와주면 더 이상 너랑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이혼해 라고 했지? 나 그 말을 당신한테 되돌려주려고 하거든? 내가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혼하자는 말은 당신이 먼저 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반격에 당황한 모습이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나갔어요.
지난 수년간 당신이랑 어머님은 시동생의 문제를 방치했고 내 특유 재산을 가족 공동의 재산인 양 강요했지. 또한 가정에 소홀하고 시댁 갈등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당신의 태도는 나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어.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어쩌자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감히? 지금 보니 위자료 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시동생 문제로 지출했던 수천만 원까지 합산해서 남편에게 청구할 거거든요. 저 변호사랑 상담을 마쳤고 모든 증거를 토대로 준비를 다 했어요. 재판 갈 거고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건 그쪽일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듯했어요. 자신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제가 이렇게 치밀하고 냉철하게 반격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자 시동생은 위자료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동생이 저지른 불륜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상간남이라는 낙인은 시동생을 완벽하게 매장시켰어요.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번듯한 외모도 능청스러운 언변도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제차 딜러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유부녀를 처음 만난 곳이 그곳이었고 직장에서 고객으로 만난 사람, 그것도 유부녀와 바람을 핀 거였으니까요. 시동생은 궁지에 몰리게 되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머, 형, 둘 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잖아. 겨우 위자료 3천만 원도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 나 진짜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직장에서도 그만두라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고.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돈. 네 입에선 그놈의 돈 얘기밖에 안 나오니? 내가 잘못했다고? 웃기지 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엄마가 맨날 나를 감싸고 돌아서 나는 내가 뭘 해도 다 되는 줄 알았어. 엄마가 나를 망쳤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엄마도 형도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내 발자야. 내 배로 낳은 내 새끼가 나를 버리다니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그놈의 돈 때문에, 내가 그 돈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만 하는 그 독한 것이 도와주지를 않아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지만 그 울부짖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남편은 자기 엄마가 딱하다며 같이 눈물을 흘렸을 테지만 적어도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웠죠. 그리고 저희의 이혼. 결국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그동안 시동생 때문에 나갔던 돈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특유 재산인 아파트도 완벽하게 지켰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을 하며 기나긴 악몽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한 후 혼자가 되었어요. 저와 이혼을 하자는 말이 자기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남편 가족은 무언가를 깨닫고 변했을까요? 아니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고 시어머니는 그걸 해결하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겠죠. 이제 그 모든 짐은
온전히 전 남편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왔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큰 변화가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해방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저의 모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거든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속박과 부당함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새처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고 오직 제 꿈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무실을 한층 더 넓고 세련된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높은 층에서는 강남거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모두 일에 열정적이었고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디자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의 섬세한 시선과 통찰력이 저희에게 늘 큰 영감이 됩니다. 덕분에 시장 조사부터 기획 단계까지 모든 팀원들이 엄청 기대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대박 예감이에요. 사업 초창기,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의 열정은 이제 원숙함과 노련함이 더해져 빛을 발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보게 되었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의 날개가 달린 시점, 제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는 진우 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동종업계에서 활약하는 매력적인 사업가였거든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이룬 성취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개인적인 삶까지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 정말 멋졌습니다.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하려는 대표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과찬이세요, 진우 씨. 진우 씨도 항상 저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잖아요. 덕분에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아는 그 사람이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에서 저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꿈을 펼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우 씨와 저는 사업적인 동반자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혼한 전 남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선 저에게 지불했던 위자료는 전 남편한테 타격을 입혔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악연은 끊어지지 않은 채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몇 달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거든요. 그래도 회사를 다니느라 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던 전 남편이었는데 마주치던 그날 전 남편은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그 모습에서 연민을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자며 저를 협박했던 모습, 이혼하자고 하면 선뜻 돈을 내줄 거라 생각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고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사업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응, 잘 되고 있어. 미안해. 내가 정말 그때는 미쳤었나 봐. 당신 말이 다 맞았는데 왜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 전 남편의 후회 가득한 목소리에는 자존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고 쾌한 얼굴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병원에 자주 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성식이 걔는 또 말썽만 피우고 연락도 안 되고. 월급은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네. 이제는 진짜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서 이런 말하기 민망한데 혹시 당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전 남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거야. 잘 버티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자면 그냥 당신이나 챙기며 사는 게 어때? 누구 챙기기에 버거워 보이는데. 효자병, 장난병, 그게 불치병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만 갈게. 수고해. 전 남편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지만 더 이상 그 불행에 관여할 의무도 마음도 없었던 저는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가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게 바로 전 남편의 이혼 선언이었다는 걸 생각하곤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혼이라는 협박에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의 기적을 이룬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 달아준 날개가 아닌 스스로 얻은 날개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에서 날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